그 다음에 창투사 관련주들. 창투사가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창업투자사죠. 창업투자사. 그래서 창투사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위에 것들은 큰 의미는 없어서 따로 정리는 안 했어요. 리츠 관련주들도 사실은 크게 있었던 게 한 번도 없죠. 밑에 창투사들만 따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창투사들은 대부분 뭐에 많이 엮이냐면 창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에서 어떤 재료랑 많이 엮일까요? 맞아요. IPO. 상장 관련할 때 어떤 주식, 어떤 큰 기업이 상장을 하더라. 그럼 이 중에 그 기업에 투자한 애들이 있겠죠. 그때 자주 엮입니다. 그래서 밑에 바로 IPO를 제가 넣어뒀죠. 창투사 하면 IPO 같이 보셔야 돼요. 마켓컬리 IPO, 야놀자 IPO, 토스 IPO. 하나 더 추가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 웹툰 상장 IPO 정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창투사 하면 IPO 관련주들로 같이 보셔야 돼요. 여기 야놀자만 해도 벌써 SBI 인베스트먼트, 아주 IB 투자, 전부 다 지금 창투사들이죠. 한화투자증권 등등.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산업체로 넘어갑니다. 방위산업체는 이제 맨 위에 그냥 방위산업체 써있죠.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밑에 항공 관련해서 방위산업체들 써주셔야 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방위산업체는 대부분 실적 관련해서 혹은 뭐 수주를 했다 라고 하면서 뭐 탱크 몇 대 팔았다, 현대로템이 탱크 팔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슈가 형성이 되는 편인데, 실제로 테마가 그렇게 잘 형성이 되진 않습니다. 개별주로 좋은 이슈가 나올 때는 있지만 테마는 잘 형성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항공이나 우주항공 이쪽은 뭐 우주 개발 쪽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위성을 쏜다거나 뭐 누리호 몇 호를 쏜다거나 그럴 때 거래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테마주로 그렇게 크게 형성이 되는 거는 잘 못 봤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위산업체 마지막에 드론 관련주들. 얘들은 UAM이라고 해서 도시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앞으로는 항공 택시를 만들 거다라고 해서 드론 관련주들이 가끔씩 거래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실적은 안 좋고 좀 부실해요, 기업들이. 그래서 완전히 테마주 쪽으로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주들도 어차피 일단은 앞으로 먹거리가 남은 산업이기 때문에 정리를 꼭 해두세요. 한번 거래가 크게 들어오면 또 크게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베셀 이런 것들만 봐도 여기 보시면 상한가 엄청 쳤죠. 여기서 전부 다 드론 관련주, UAM 관련주로 이렇게 크게 테마주가 형성이 되면서 올라간 모습입니다. 지금은 처참하죠. 그 다음에 유통 관련주들, 뭐 홈쇼핑, 편의점, 백화점 이런 것들 있죠. 있는데 테마주로 형성이 된 적이 본 적이 없어요. 된 거를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유통 관련주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해두세요. 대부분은 개별주로 거래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됐죠? 그 다음 밑에 유통 밑에 물류나 운수 관련해서 있는데 뭐 항만 물류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코로나 때 얘들이 좀 잘 나갔죠. 코로나 때 이제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고 뭐 쿠팡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시켜 먹다 보니까 물류 관련 애들이 되게 시세가 많이 나왔었죠. 동방 이런 애들은 쿠팡 상장 관련해서 그때 2020년도에 이렇게나 크게 한번 갔었습니다. 상한가를 3번 치고 옆으로 박스 한번 만들고 또 상한가를 3번 정도 치면서 엄청나게 시세가 나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딱히 재료가 잘 안 만들어지는 섹터죠. 그나마 이쪽에서 물류나 운수 쪽에서 거래가 들어올 때는 대한해운이라든지 흥하해운이라든지 중동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그럴 때 거래가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밑에까지 다 보여드렸고, 국제 물류에 어떤 차질이 좀 생겼다, 뭐 다리가 무너졌다, 아니면 수에즈 운하가 막혔다, 그럴 때 물류 운수 쪽으로 빨리 관심 종목을 딱 켜서 거래가 들어온 애들이 있는지를 봐줘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농업, 사료, 수산 이쪽을 하나로 묶어서 관심 종목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먹거리가 좀 없는 편이죠. 원래도 테마주가 그렇게 잘 형성이 되진 않고, 수산 관련해서는 작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고 해서 수산 관련 쪽이 한번 크게 올랐었고, 그거 외에는 딱히 재료는 없죠. 그 다음에 사료 관련주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크게 한번 올랐는데 지금은 전혀 뭐 이슈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편입니다. 그 다음 밑에 뭐 농약, 그다음 뭐 농기계, 비료 관련주들이 있는데 거래가 거의 안 들어오는 편
편이죠. 됐죠? 밑에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료품 관련주들, 얘들은 실적 관련주로 봐야 되겠죠. 음식료품 관련주들 실적 관련주로 봐야 되는데, 이 중에 뭐 인산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소금 관련주들, 이런 애들은 소금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때 한번 오르긴 하는데 자주 만들어지는 테마는 아니죠. 어쨌든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그냥 정리만 한번 해두세요. 다음은 통신, 5G 관련주들. 통신이나 5G 관련주들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 정책 관련해서 거래가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자주 형성이 되는 테마는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살짝씩 거래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링크 관련주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T 쪽, IT 보안 금융 쪽에서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이버 보안 쪽으로 거래가 좀 들어오는 편이죠. 센즈랩 이런 애들. 그러니까 앞으로도 보안 관련주들은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AI가 이제 발달을 하면, 나중에 AI가 완벽해지면 이게 진짜 사람인지 AI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가 지금 빠르게 오고 있죠. 한 1년, 2년만 지나도 사실은 우리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발전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보안 관련주들이 그런 거를 맡아서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IT 보안 금융 쪽에 다 보여드리면 밑에까지 이렇게 정리를 다 해뒀습니다. 그래서 IT 보안 금융 쪽은 다 보안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IT 서비스 시스템 관련주, 보통 여기서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거래가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뭐 데이터 솔루션이라든지 모아 데이터라든지 오픈베이스 뭐 이런 것들이 거래가 좀 들어오는 편이죠. 그래서 밑에까지 정리를 해두세요. 됐죠? 통신 끝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바이오는 딱히 이제 할 말은 없죠. 다 개별주로 보통 움직이기 때문에 코로나처럼 막 이상한 바이러스가 터지지 않는 이상 다 같이 거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개별주일 수밖에 없죠. 뭐 어떤 기업에서 좋은 약을 개발을 했다 하면 그 기업만 거래가 들어오지 다 같이 거래가 들어오진 않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이오 약품 연구 쪽으로 한번 쫙 보여드리면 밑에까지 정리를 다 해두시길 바랍니다. 딱히 할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제약사들 엄청 많죠. 무슨 제약 엄청 많죠. 이런 것들도 다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장세 같이 이상한 바이러스가 터져서 다 같이 거래가 들어오는 날이 또 몇십 년 안에 한번 오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정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제약 두 번째, 분야별에서 좀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동물 백신 관련주들을 좀 보셔야 돼요. 동물 백신 관련주들은 가끔씩 튀어주죠. 동물들이 뭐 구제역에 걸렸다 라고 할 때 자주 튀어주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정리를 이렇게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또 많죠. 진단키트 되게 많죠.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어떤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바이러스가 새롭게 뭔가가 나왔다, 코로나처럼 이상한 바이러스가 터졌다 라고 할 때 진단키트 애들이 대장질을 잘 하죠. 그래서 미리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바이오 영상 업체들, 대부분 이제 영상이나 미용기기 쪽으로 거래가 들어오는 편인데 이런 것들도 그냥 정리만 해두세요. 테마주로 형성이 되는 거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용품이나 원격치료 관련주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뭐 임플란트라든지 다 의료용품이죠. 치과 소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중요한 거는 당연히 원격 치료 관련주들이죠. 이지케어텍,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이런 애들은 원격 치료 관련해서 국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시세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의대 증원 이슈 때문에 또 거래가 한번 들어왔었죠.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뭐 유비케어 이런 애들 전부 다 여기서 상한가 치고 했을 때 의대생 관련해서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이제 바이오 마지막,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비만 치료제는 앞으로 먹거리가 많이 남은 섹터죠. 그래서 당연히 거래가 들어올 때 한 번에 다 같이 거래가 들어오기 때문에 개별주로 거래가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정리를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미용기기 관련주들. 화장품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천천히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화장품 브랜드부터 OEM 관련주들, 소재 관련주들, 유통 관련주들 등등이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은 보통 언제 거래가 많이 들어오죠? 한 번에 딱 들어올 때? 중국 쪽에서 이슈가 있었을 때 거래가 좀 들어오는 편이죠. 중국 리오프닝이라든지 중국에서 우리나라 뭐 한알령을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중국 여행객이 우리나라에 급증하고 있다 라든지 그럴 때 화장품 브랜드들에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됐죠?
그래서 맨 밑에 미용기기들까지 같이 정리를 다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헤어나 탈모 관련주들도 있고 뭐 다 같이 거래가 들어오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 밑에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이라고도 하죠. 건기식 관련주들도 이런 것들이 있다. 얘들은 다 실적주예요. 그래서 테마주로 형성되는 거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건기식에서 되게 좋은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장기 투자할 때 기억이 안 나네요. 노바렉스였나? 노바렉스가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서 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기사들도 많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기 투자를 안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 관련주들. 정치는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되겠죠. 당연히.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한동훈, 오세훈, 뭐 안철수 정도만 보면 되겠죠. 김기현 관련주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김기현 씨 죄송합니다. 그다음 너무 무미건조하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김동연, 이낙연 정도만 보면 되겠죠.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추가하시면 돼요. 그건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민주당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전부 다 정리를 미리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정치 두 번째는 이제 조국 관련주들 그리고 이준석 관련주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얘들이 뭔가를 이슈 몰이를 잘 해서 대권 주자에 나선다든지 할 때 거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나마 확률이 있는 애들이 여기 있는 거죠. 미리 정리를 따로 해뒀습니다. 정치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은 비트코인 시세가 나올 때마다 큰 급등을 주죠. 얼마 전에도 이렇게 크게 한번 올랐었고 우리기술투자도 크게 한번 올랐었고 어제도 공부를 같이 한번 했었죠. 우리기술투자가 왜 여기서는 오르지 않고 여기서는 올랐는지. 참 가르칠 게 많다. 정말 얘기해드릴 게 너무 많아요. 미치겠다. 그 다음에 STO 관련주들, 토큰 뭐 그런 것들, NFT 관련주들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다 같이 정리를 해 두십시오. 비트코인이나 사실은 NFT나 이런 것들은 연관은 없지만 대부분 좀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묶어둔 거죠. 그 다음에 초전도체 관련주들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사실은 삭제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는데 얼마 전에 또 한번 올랐죠. 그래서 초전도체들도 앞으로 먹거리가 남은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끝났다고 보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리만 이렇게 해두세요. 그 다음에 양자암호 관련주들, 양자컴퓨터, 양자암호 잊을만 하면 거래가 들어오죠. 그래서 정리 따로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스마트폰 관련주들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밑으로 끝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뭐 부품 관련주 이런 것들은 다 자율주행이나 그런 것들에 좀 엮여서 자주 올라가는 편이죠. 렌즈라든지 이렇게 끝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딱히 뭔가 이렇게 스마트폰 관련해서 테마주가 형성되기에는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죠. 너무너무 오래됐죠. 처음에 아이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얘들이 되게 급등이 잘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주식을 당연히 안 했겠죠. 제가 그때 한 중3쯤 됐겠다. 중3이나 고1쯤 됐겠다. 그땐 주식의 주자도 몰랐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크게 테마가 잘 안 만들어져요. 잘 안 만들어지는데 얼마 전에는 유리기판 관련해서 테마가 한번 만들어졌었죠. 그거 외에는 사실은 평소에는 테마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다 개별주로 실적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밑에까지 끝까지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도 되게 많죠. 거의 100개 가까이 되는데 미리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조선 관련주들도 테마주로 보긴 힘들고 실적 관련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수주를 했다더라, 뭐 배를 몇 척 만드는데 뭐 몇천억을 뭐 받았다더라. 그렇게 할 때 개별주로 거래가 좀 들어오는 편이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해운 관련주들도 그냥 조선 엮어서 같이 넣어뒀습니다. 그 다음에 제지, 골판지 관련주들 당연히 딱 듣자마자 어때요? 테마가 별로 없겠구나. 딱 느낌이 들죠? 뭐 종이나 재질을 만드는데 무슨 테마가 있겠어요? 코로나 때는 얘들이 꽤 잘 나갔어요. 왜 그럴까? 뭐 배달 혹은 뭐 쿠팡에서 뭐 많이 시켜 먹고 그랬죠. 그때 맞아요. 택배 박스나 포장지들이 많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재지 관련주들, 뭐 영풍 재지 이런 애들이 시세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다 죽은 테마죠. 아무 쓸데기 없는 테마가 돼버렸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얘들이 크게 급등이 나온 적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재지 관련해서는 없다는 거죠. 다른 쪽으로 엮여서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탄소 중립, 탄소 배출권, 탄소 중립 관련해서 거래가 가끔씩 들어오는데 큰 테마는 아니에요. 이것도 다 국가 정책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뭔가를 발표를 했을 때 가끔씩 거래가 들어옵니다. 따로 정리를 해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주도 있는데 사실은 큰 테마는 아니겠죠. 그냥 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관련주들 당연히 정리를 따로 해두셔야 되겠죠. 앞으로 먹거리가 많이 남았고 국가 정책에 따라서 크게 급등이 나오기도 하는 섹터니까 따로 정리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악기 다 의미 없죠. 그냥 정리만 해두세요. 다 개별주죠. 테마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관련주들 이런 것들 있죠. 메가스터디, 디지털 대성, IB 김영, 애니 능률, YBM넷 등등이 있는데 저출산 관련주들이나 혹은 국가 정책 관련해서 거래가 좀 들어오는 편인데 일단 정리만 해두세요. 다음 섬유나 패션 관련주들 꽤 많죠. 휠라, 그 다음에 한섬 하면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많이 입죠. 한섬 안에 타임홈무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영원무역은 노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많죠. 밑에까지 쭉 보여드릴게요.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근데 크게 테마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그냥 개별주로 보는 게 맞겠죠. 다음 대마 관련주들. 대마 관련주들은 대마가 앞으로 합법화 될 거다. 미국에서 그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가끔씩 튀어주기는 하는데 대부분 단발성이죠. 대부분 단발성이다. 크게 테마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잘 없다. 다음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라는 테마가 또 따로 있죠. 무슨 말이냐면 중국 기업인데 중국 애들이 중국에 상장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 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우리나라에 상장을 했을까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이버 웹툰 같은 것들도 우리나라에 상장을 안 하고 나스닥에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중국 기업들이 왜 중국에 상장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 했을까? 대부분은 중국보다 우리나라에서 자금 조달이 더 쉽기 때문이에요. 걔들 입장에서. 대부분 실적이 처참하고 시가총액이 되게 낮고 그런 애들이에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부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름을 외워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따자하오는 하지 마세요. 따자하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종시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얼마 전에 거래가 한번 들어왔었죠. 영보화학,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등등이 있는데 다 단발성이죠. 그래서 세종시 관련주들도 이런 것들이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공, 여행사, 항공사들 대한항공, 에어부산, 티웨이 항공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여행사들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 다음에 면세점 이런 것들이 있고 다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테마주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에 이제 얘들이 거래가 들어오려면 그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합병한다 라고 해서 아시아나 IDT 같은 애들이 한번 크게 올랐었죠. 그거 말고는 오르는 경우가 잘 없다. 됐죠?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실제 종목을 이제 영상을 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영상 다시 보기 하시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잡고 정리를 한 번만 해두면 됩니다. 딱 한 번만 해두면 돼요. 힘들어도 하세요. 이거를 제가 엑셀로 공유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사실은 말씀을 일부러 안 드렸어요. 요거를 제가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그대로 지금 구독자님들 HTS에 그대로 이거를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주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왜? 이거를 직접 정리하는 버릇을 한 번은 해야 돼요. 한 번은 해야만 이런 섹터에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 정도를 내가 직접 써봐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기억도 남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것들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인데 얘가 이런 섹터였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한 번은 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놓은 관심 종목을 싹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 종목이 잘 안 보이거나 이렇게 제가 밑에까지 다 내리고 가야 되는데 다 안 내리고 갔다 라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